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학교는 재심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국가 중요시설 테러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을 통해 대테러 기관별 임무를 확인하고 테러 대응 역량을 높였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비집 부산 패스가 코로나 이후 침체했던 관광시장 회복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부산 방문 외국인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학교는 재심의를 통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관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교무처에선 의대 정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부산대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우려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대는 재심의 교무회의를 21일 오후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재심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면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75명 늘려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선 우선 38명을 증원한 163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원 절차 효력 정지를 신청했던 부산대 의대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회 측은 정부가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를 압박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단 유급 위기 상황에 처한 의대생들이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호소했습니다. 의대생들 대표분들께 저희가 이제 대화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해 주신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제 성사된 바는 없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에선 부산대를 제외한 동아대, 고신대 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는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단 최대 1,500여 명까지 증원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중요 시설에서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공격과 테러범들에 의한 인질극과 버스 탈취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빠르게 접근한 드론에서 폭탄이 발사됩니다. 굉음이 터져 나오며 터미널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무차별 공격에 1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곧바로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국제여객터미널에 미상의 드론 다수 출몰, 즉시 출동하여 확인 후 현장 상황 보고.
예투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긴급 출동합니다. 연간 9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동시다발적 테러 발생을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2차 드론 공격이 시작되자 경찰 특공대가 장비를 이용해 무력화시키고 주변을 수색해 드론 조종자를 체포합니다. 테러범이 버스를 탈취해 폭탄을 설치한 뒤 시내로 진입하려는 상황. 경찰 특공대원들이 차량을 강제로 멈춰 세운 뒤 순식간에 내부로 진입해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폭발물을 제거합니다. 테러범이 난입해 인질극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는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부대 합동 진압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테러 등 위협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가지고 관계기관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날 훈련에는 국정원과 군부대, 부산시 등 13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지휘본부 구성부터 대응까지 각 기관별 임무를 점검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테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비짓 부산 패스가 1년 만에 13만 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코로나 이후 침체했던 관광 시장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짓 부산 패스는 부산의 주요 관광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교통카드 기능까지 연계돼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산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 패스입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시범 운영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실제 비짓 부산 패스 판매 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총 13만 8,361매가 판매됐습니다. 한편 부산 방문 외국인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월 23만 3천 명이었고 올해 3월 23만 2천 명으로 99.8%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부산 지역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24년 4월 부산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취업자 수가 10만 3천 명이 증가했고 서울도 10만 5천 명 증가, 인천 역시 3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17일 새벽 황령터널 배수로 정비 작업에 투입된 신호수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1시 55분쯤 황량터널 문현동 방향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신호 중이던 60대 B씨를 덮쳤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B씨는 장마철에 대비해 터널 내 배수로를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성이 넘치는 곳을 힙하다라고 표현하죠. 곳곳에 힙한 감성이 스며들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부산 점포동 카페거리입니다. 감성적인 카페에 소품샵 또 먹거리가 가득해서 점포동이 아니라 힙호동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점포 카페 거리는 여전히 전국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철물점 등이 있었던 공구거리가 카페 거리로 변한 특이한 곳인데요. 2017년 뉴욕타임즈에 세계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용객들의 취향에 맞는 수많은 카페들과 소품샵들이 밀집해 있고 또 도시철도 점포역 서면역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국내에 관광객들이 방문해 많은 추억을 담는 곳입니다. 해마다 점포 커피 축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지역 축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점포 카페 거리는 부산진 소방서 인근의 점포 공국길이나 점포역 인근의 점포 사이길이 MZ세대가 즐겨 찾는 핫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매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들의 소개로 선남선녀들이 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심지어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만원과 비혼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세종시가 지난 11일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총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코로나19와 불황의 여파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326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팀 레크레이션과 첫인상 투표, 대화 시간 등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그 효과를 거뒀나 봅니다. 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기획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어려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많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해운대구가 그린시티를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구는 23일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노후계획 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주민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새로 제정된 법령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와 별개로 해운대구에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가 30년 만에 시목을 입합나무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입합나무를 새로운 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입합나무의 흰 꽃은 풍요로운 김해를, 나무의 긴 생명과 역사는 김해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기존 시목이었던 은행나무는 지난 1995년 김해시와 김해군이 통합될 당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징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데다 열매 악취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부산 KCC 이지스 농구단이 이전 첫 해에 우승을 거둔 가운데 부산시가 사직농구장 시설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사직농구장 주경기장 바닥 등 시설 재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 챔피언 결정전에서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사직농구장에 입장했지만 전광판과 오래된 좌석 등 경기장 시설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의령군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90%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살 이상 국민 또는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가입 대상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12종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인근 농축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